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오랜만에 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게 현실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기본적으로 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가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자, 초간단 자산 배분 전략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광고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요, 전문 투자자, 전문가를 압도할 수준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증시 토크 이야기를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2013년에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처음 낼 때만 하더라도요, 자산 배분 전략을 뭐 강의나 이런 데서 언급하기만 해도 어렵고 난해하니까 자산 배분 전략 그 자체를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정도예요. 자, 그만큼 예전에는 자산 배분 전략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빼놓고 생각하자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어만 좀 어려운 편이지 전혀 알고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2010년대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자, 문제는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다 보니까 실천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간단 4등분 전략입니다. 4등분 전략. 말 그대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이 개념은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일본 공적연금뿐만 아니고 다양한 국제 연기금들이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렵게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개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4등분 개념만 잡으시면요, 뭐 어떤 전문적인 투자자, 연기금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일단은 국내, 해외 이렇게 자산을 반반씩 나누고 자금을 반반 나누란 얘기죠. 그리고 가운데를 쭉 갈라서 한쪽은 주식, 또 한쪽은 안전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4등분 전략 개념들을 보시더라도 국내 주식, 국내 안전자산, 해외 주식, 해외 안전자산 이렇게 4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 뭐 국내 안전자산 무엇을 넣어야 될까, 이게 가장 어렵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증시 토크 영상에서는 샘플 포트폴리오로 해서, 자, 국내 주식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실제 현실에서는 뭐 코스피 200 관련 ETF가 있겠죠.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국내 안전자산으로는 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S&P 500 지수, 요거는 이제 S&P 500 관련한 ETF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예금이나 또는 요즘 증권사 같은 데 가면은 달러 발행어음, 발행어음 같은 경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달러 자산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는 또 세부적으로 자산을 다르게 해가지고 운영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더 다양하게 연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많은 부분 지금보다는 레벨업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세팅하시면 안 돼요. 자, 단순하게 여기서만 세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1년에 한번 리밸런싱. 예,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시는 겁니다. 자, 리밸런싱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4등분 했으니까 각각 25%씩이잖아요. 자, 계산을 하셔가지고 세팅하고 1년이 됐을 때 딱 보니까 그 평가 금액이 달라져 있겠죠. 뭐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비율이 틀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됐을 때 그 비율을 4분의 1씩으로 다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주식을 고가에 팔고 또는 주식이 하락했다면 간접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사는 이런 효과. 이거는 이제 뭐 해외 안전자산, 뭐 달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셰넌의 도깨비라고 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수익이 내 것으로 현실이 됩니다. 와, 그래서 리밸런싱을 안 하면요, 그냥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리밸런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저렇게 하면은 성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은행의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이자 소득세 요거 다 띈 걸로 감안하고 정부에서 이자 소득세 떼어간 거 다 감안하고 계산을 했고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좀 더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겠죠. 자, 198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성과를 추적해 봤더니, 자, 4등분 전략의 누적 수익률은 624%. 누적 성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상 느낄 때는 7.24배 상승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6.4%.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에 재투자했을 때는 4.4배 증가한 수준인데, 자, 이 4등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7.24배나 상승했으니, 자, 은행 예금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도표에서 파란색 선 100% 예금에 재투자했을 때, 그리고 깜장색 선이 4등분 전략의 성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색 선을 보시게 되면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분명 부침이 있긴 한데 심각하지가 않아요. 특히 뭐 S&P 500 지수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자, 뭐 2000년대 중반에 실망스러웠던 시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부침이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완만한 성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등분 전략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해외 자산 같은 경우 환해지를 안 한, 그냥 달러 값이 폭등하면 폭등한 대로 그대로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파고 들어갔느냐? 환해지한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는 환해지를 안 한 사례죠. 자, 환해지를 안 한 사례에서는, 자, 누적 수익률이 624%지만 환해지를 한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549%로 떨어지고, 자산 증가가 6.49배 정도로 환해지를 안 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면 환해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 효과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안 하신 게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할 때, 4등분 전략으로 자산 배분 전략할 때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만 보면 마이너스 40% 하락했는데, 자, 원화 환산 시 그때 당시 달러가 폭등했잖아요. 이거 감안하면은 마이너스 20%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예.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보다도 더 중요한 4등분 전략의 장점은요, 바로 안정성에서 있습니다. 수익률이 부침이 심하다면 이게 투자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뭐 반토막 나고 이러면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최소한 4등분 전략만 취하시더라도요, 대표적인 약세장, 엄청난 폭락장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익률로 귀결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지금 5가지 시기는 대표적인 87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대표적인 폭락장, 예, 5시기인데요. 자, 90년 요때 이제 깡통 계좌 정리 사태 나타나고 뭐 정말 심각했던 그러한 시기인데, 이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 23% 하락할 때 4등분 전략은 5.5%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예,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요. 자, 91년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할 때 플러스 6.3%. 와, 오히려 이건 대박입니다. 예, 주가 지수 대비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예, 큰 오명으로 남아있는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같은 경우에는, 자, 종합주가 지수가 그해 42% 하락할 때 4등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37.9% 반대로 상승했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예, 달러가 폭등했죠. 달러가 폭등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 미국 S&P 500 지수가 또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죽을 썼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 수익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효과가 4등분 전략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21세기의 두 번의 큰 폭락장, 2000년과 2008년을 보시게 되면은 40에서 50%대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해에,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6%의 매우 양호한, 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예, 하락으로 그쳤다라는 점은 4등분 전략으로 자산 배분 전략만 취해도 자,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예,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4등분 자산 배분 전략, 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머릿속에 유레카가 외쳐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등분 자산 배분 전략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뭔가 좀 더 채워 넣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예,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분 전략만으로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고 유의미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 투자 자산, 리츠 펀드나 또는 금 같은 상품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일부 비중이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4등분이 아니고 안전자산 비중을 70%로 잡고 거기서 반을 나눠서 해외, 국내 이렇게 나눈 방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방법은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요 자산 배분의 비율을 동쪽으로 바꾸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동쪽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는 우리 애청자님들께 목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이 만들어졌다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전략, 여러분들만의 그 전략 무조건 지키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드라마의 명대사, 예, 처럼 말입니다. 너의 사상과 감정은 필요 없다. 예, 종종 이야기 드렸죠. 예, 감정 배제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투자가 심심해,
뭐 시장이 이렇게 풀럭풀럭 하는데도 나는 심심해 뭐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심심한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예, 천천히 성공 투자의 길로 걸어 올라가고 계실 것입니다. 예. 심심한 게 투자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4등분 전략 꼭 기억하시면서 발전시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기도 하고 눈치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어려움 없이 지금 이 고비를 헤쳐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